66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라고 있죠? 됐나요? 예, 거기 보면 법률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 10조 제목이 뭐냐면 등록의 결격사유 등하고 제목이 붙었죠? 근데요, 등록의 결격사유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못한다는 뜻인가 보다. 등록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얘는요, 거기 1항 보세요. 1항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건 다른 말로 뭐요? 등록 못한다? 개업공인이 될 수 없다야. 다른 말로 뭐요? 개업공인이 될 수 없다죠. 근데요, 2항을 볼까요? 밑에 내려가서 2항을 보세요. 자, 2항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1항 1호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대. 그러니까 결격사유는 무슨 뜻이냐? 개업공인중개사만 될 수 없다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다 못한대. 그게 3항에 보시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사원하고 가로 열고 이하 뭐라고 한대?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등 하면 뭘 떠올라야 돼? 개소보. 근데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야 아니야? 공인중개사는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한마디로 결격사유 있게 되면 안 된다야.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 있으면 공인중개사 못한다. 한다.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 시험 못 봐. 그래요. 깜빵 간 사람 시험 못 봐. 결격사유자하고 시험 볼 수 없는 자, 즉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시험 못 보는 사람 몇 명? 누구? 부정행위자 5년, 자격 취소된 자 3년. 그게 결격사유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결격사유가 지닌 효과 71페이지 한번 봅시다. 71페이지에 보면 결격사유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선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야 아니면 법인의 사원, 임원도 결격사유가 없어야 돼.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결격사유 우리가 1교시, 2교시에 수업하면서 법인의 등록 요건 얘기하고 법인의 경우도 결격사유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법인만 아니면 임사원도. 근데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결격사유 있었어. 그러면은 등록 안 시켜줘. 그래도 등록하는 데는 지장 없어. 등록하는 데는 지장 없다는 거예요. 봐봐. 여러분들 거기 보면 다시요. 결격사유의 효과. 거기 보면 이런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 없어야 되고 법인의 경우는 임사원이 결격사유 없어야 되죠. 근데 고용인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된대? 아니야. 고용인이 결격사유 있어도 등록하는 데는 지장 없다라는 거예요. 법인의 임사원까지야.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사원 될 수 없다. 얘는 뭐야? 등. 지금 1번과 2번이 아직도 헷갈리나요? 자, 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이 등록 절차를 할 때 여기에서 이거야. 등록 신청 시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됐어요? 그런데 등록 신청하는 이 사람이,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여기에서 소속,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을 아예 고용했어. 고용하고 등록을 신청해. 근데 이 고용인에 2명 있었거든. 소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조원이 있었는데, 소속은 뭐냐면 미성년자였어. 중개보조원은 누구였냐면은, 여기는 같다, 이거 맞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등록을 신청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등록 지금 결격 사유 있어 없어? 둘 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멀쩡해. 이럴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요건이 뭐냐?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 확보, 그리고 결격이 없다. 이게 등록 요건이었잖아.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없었어. 그런데 고용인은 이랬어. 등록 안 시켜준다, 시켜준다. 등록하는 데는 지장 없다는 거야. 등록하는 데는 오로지 누구만의 결격 사유를 봐. 그래요.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 조합법상, 그죠? 회사, 그 다음에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14조 업무만의 목적이야. 그 다음 대표가 공인중개사, 임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임사원 전원의 실무교육, 그 다음 사무소 확보, 여기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그런데 이 결격 사유는 누구누구가 없어야 돼? 법인도 없어야 되고, 누구도? 임사원은 대표도 포함한 거예요. 임사원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그래서 법인이 이렇게 됐어요. A가 대표야. B 공인중개사 임원이야. C 공인중개사 아닌 임원이야. 하고 이 셋이서 그러니까 뭐 한 거요? 이 사람은 왜 들어갔을까? 출자한 거야. 돈 된 거야.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뭐 돈 되고, 이 사람은 뭐냐, 실무 경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일 되게 잘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끼리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용을 했어요. D, E, F 고용했는데, 여기는 뭐냐, 소속으로 고용한 거고, 얘는 보조원으로 고용했어. 할 적에, 자, 이 사람들은 다 결격 사유가, 이 중에 누구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 이거 등록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야. 지장 받아요. 그러니까 법인 자체가 결격이 없어야 돼. 그리고 법인 자체가 결격이 없다는 건 이런 거죠. 법인이 과거에 여기서 일하면서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적이 있어, 법인이. 그러면 그 법인 중개업한다, 못한다? 이건 못하는 거야.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근데 법인도 결격 사유가 없을 뿐더러 요 개개인들 결격 사유. 근데 고용인들, 이 사람들까지 결격 사유 없어야 된다. 이 사람들 결격 사유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걸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다시 한번 거기 한번 봅시다. 결격 사유 효과 1번 보세요. 자, 중개사무소 개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죠? 법인의 경우는 누가 개업공인중개사야? 법인 자체야.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거기는 법인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법인의 경우 누구도? 그래요. 근데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사원 될 수 없다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정리합시다. 여기 보십시오. 이건 뭐냐?
그럼 이런 사람들이 결격 사유가 있었어.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냐? 업무정지 먹어. 뭐 먹어? 자,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없었어. 그럼 법인은 성립. 그 설립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저기가 있었어. 결격 사유가 있었어. 그럼 법인은 어떻게 돼? 여기가 결격 사유 있으면 어떻게 돼? 등록을 못해. 근데 여기가 결격 사유가 있으면 법인은 어떻게 돼? 왜? 자, 얘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이든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이든 고용인이 등록 결격이면 등록하는 데는 지장 없어. 근데 뭐가 돼? 업무정지 먹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 보십시오. 처음에 여기 보십시오. 처음에 결격 사유 없었거든? 결격 사유 있어서 없었어. 그래서 등록을 시켜줬는데 처음에만 없었지 중간에 결격 사유가 생길 수. 여러분들 중간에 미성년자가 될 일은 없겠죠. 근데 중간에 피한정 후견인 심판을 받을 수. 그렇게 된다는 거야. 중간에 깜빵 갈 수. 그래서 중간에 처음에는 결격 사유가 없어서 등록을 했거든. 근데 일하다가 중간에 얘가 결격이 생기면 어떻게 돼? 등록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결격 사유가 없어서 등록이 됐어. 근데 중간에 법인이 결격 사유가 생기거나 일하다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어. 아니면 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되면 중간에 그럼 법인도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된다는 거야. 처음에 여기에 결격 사유가 없었어. 그러면은 그냥 이 사람들 쓰면 되죠. 근데 일하다가 중간에 결격 사유가 생기면 여기도 처음엔 없었는데 중간에 생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법인의 임사원이 결격 사유면 법인은 어떻게 돼? 처음부터 있었을 땐 등록을 못하고 그 뜻이야. 그런데 처음이든 나중이든 이 사람들이 결격 사유가 있게 되면 법인은 어떻게 돼? 이 사람들 일 당연히 못하는 거고 개업공인중개사 뭐 받는다? 저쪽이든 이쪽이든 고용인이 등록 결격이면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먹는다는 거야. 단 이게 억울하다는 거야. 내 잘못도 아니고 얘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업무정지 먹으면 어때? 억울하죠? 그래서 2개월 내에 해소하거나 여도 2개월 내에 해소하면 업무정지 안 받아. 그 다음 여기요. 얘네가 처음에 결격사유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등록 했는데 중간에 얘가 결격사유가 생겼어. 중간에. 처음부터 있었으면 등록 안 시켜줬는데 처음에 없었는데 중간에 얘가 술 먹고 폭행죄를 저질렀어. 주사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결격사유가 중간에 생겼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 등록이 취소돼 버려. 억울하죠? 몇 개월 내에 해소하면? 둘 다 2개월 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몇 페이지를 펼쳐주시냐면요. (226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226페이지) 펼치셨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긴 뭐 나도 오래 걸렸네. 거기 1번 보세요. 1번 보십시오. 1번 보시면은요 10조 그게 뭐야? 결격사유야. 10조의
어느 하나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 위반행위 위에 업무정지 기준이죠. 뭐다? 업무정지라는 거예요. 근데 단 뭐라고 돼 있어? 2개월 내에서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절등치 한번 볼까요? 222페이지 한번 보세요. 222페이지 찾았어요? 거기에 222페이지에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법 10조 얘기가 나오죠. 10조가 뭐야? 결격사유. 그죠? 그러면서 다만 법인의 경우, 그죠? 법인의 경우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가 있을 경우 몇 개월 내에 도하면 2개월 내에 도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적혀 있잖아. 됐어요? 아니 우리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나 몰랐어.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이게 이런 뜻이라니까. 아까 우리가 등록을 할 적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할 적엔 결격사유 있으면 등록시켜줘 안 시켜줘? 법인의 경우는 결격사유가 누구누구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등록하는데 지장 없어. 법인 자체 플러스 임사원이야. 그래요.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 추후에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이 결격사유 또는 법인의 임사원이 결격사유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거야. 근데 고용인이 등록 결격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단 법인의 임사원 등록 결격이거나 고용인이 등록 결격일 적엔 몇 개월 내에 해소하면 등록 취소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그런 내용이 거기 이야기야. 여러분들 71페이지 얘기가 그런 거요. 됐어요? 그래서 71페이지에 3번 보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라고 됐잖아. 앞에는 하기 전이었어. 됐어요? 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한 후야.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 다만 법인의 경우 임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해가지고 저기였을 땐 몇 개월 내에서 하면? 그래요. 4번 보세요. 그러나 고용인으로서의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업무정지 처분이야. 다 몇 개월 내에 해도하면? 2개월 내에 해도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자, 씁시다. 칠판을 보십시오. 소극적 등록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하기 전 이거야.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임사원이 결격이면 등록할 수 없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뜻이요. 등록 후에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임사원이 등록 결격이면 뭐다? 절대적 등록 취소야. 됐어요? 그런데 이거와 상관없이 고용인이 등록 결격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다?
업무정지야. 단, 요 사람 몇 개월 내에서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결격사유의 의미는 한마디로 개소보 등,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래서 개소보 노릇을 할 수 없다. 그 뜻이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저거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개별적인 결격 사유를 보는 거예요. 자, 6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격 사유. 제한 능력자요. 제한 능력자가 결격 사유자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거기 보세요. 만 19세, 주치세요. 19세 넘어야지 뭐야? 결격 사유를 면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혼인하였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의 밑에서 넷째 줄. 혼인하였다 할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을 할 수 없다. 출처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년의제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보세요.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을 가정법원에서 뭐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출제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출처서 맨 끝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그거 받게 되면 뭐다? 피성년, 6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이요. 됐어요? 그 다음 68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리을을 보세요. 꼭대기 리을. 성년 후견 종료 심판 받아야 결격 사유를 벗어난다. 성년 후견 종료 심판. 그러면 거기 피한정 후견님도 똑같아. 줄쳐놓으세요. 그거 기억 보세요. 거기에 한정 후견 개시 심판. 한정, 그걸다가 뭐가 돼? 피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개시 심판. 그 다음 니은 보세요. 니은이 아니라 디귿 보세요. 디귿 맨 끝에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결격 사유를 벗어난다. 고개 드십시오. 자, 미성년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결격 사유자야. 그래서 언제 끝나? 그리고 설령 결혼을 하거나 그리고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 노릇 한다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언제 피한정 후견인이 돼?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으면. 언제 끝나? 종료 심판 받으면. 언제 성년 후견인이 돼?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으면. 언제 끝나?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보다 결격 사유라는 거야. 그 다음 2번 보세요. 양과로 2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됐어요? 그래서 복권돼야 결격 사유를 벗어나. 그런데 거기다 쓰세요. 여러분들 파산 선고 거기에다 쓰세요. 개인회생. 그 다음 신불자 X. 자, 개인회생과 신용불량자는 결격 사유자야 아니야. 개인회생 상태에 있는 자 여러분들 저거 아니야. 개인회생은 배째, 나 돈 없어 배째라 그랬어? 아니면 조금씩 갚는다야. 그래서 파산하고 달라요. 신불자는 그건 금융권에서 문제야. 금융권에서 문제지 여기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파산자가 결격 사유자로 복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복권 받으면 어떻다? 결격 사유를 면해요. 그
그 다음, 자, 3번을 보시면 금고 이상 줄 치세요. 금고 이상 줄 쳤어요? 거기다 쓰세요. 징역 포함. 뭐 포함이요? 징역 포함이야. 됐어요? 그 다음, 벌금은 제외야. 금고 이상에는 징역은 어떻게 돼? 포함되고, 벌금은 제외됩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 여러분들, 거기 집행의 종료 있죠? 예? 종료, 거기에다 쓰세요. 만기, 가석방. 만기 석방, 가석방 다 포함돼. 뭐하고 뭐가 다 포함돼요? 만기 석방과 가석방이 다 포함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집행의 면제줄 치세요. 그리고 쓰세요. 특별사면. 뭐요? 그 다음 형시효의 완성. 뭐요? 예, 외국으로부터 받은 판결. 아이, 쓰지 마, 그건. 형시효의 완성 썼어요? 예, 그 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변경도 있는데, 그저,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형시효의 완성. 그런 게 집행의 면제야. 그 다음 줄 치세요. 3년. 3년간 등록 결격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절 좀 보시오. 가석방은요, 여러분들, 집행의 면제야, 종료야? 예? 종료야? 면제 아니야? 가석방은 이런 거야. 5년형 선고받았거든? 근데 3년 빵에서 살았어. 근데 너 나가래. 나가는데, 사면해 주는 게 아니라, 2년 바깥 세상에서 카운트 하겠대. 그러니까 빵에서 나온 날 집행이 종료된 거야. 바깥 세상에서 나머지 2년을 더 살아야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석방이에요. 그러니까 종료는, 가석방의 경우 종료는 출소일이다 아니면 자녀 형기 맞춘 날이다. 그리고 또 3년이 떠야 돼. 그래야 결격사유를 면합니다. 그 뜻인 거예요. 됐어요? 이런 데 비해서 특별사면 있죠? 특별사면은 빵에서 나온 날 있죠? 2년 아까 5년형 선고받았는데 3년 살았거든? 너 나가래. 그럼 나머지 2년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가석방이라면 어떻게 해? 나머지 2년 밖에서 카운트 안 되지. 근데 이건 아니고 그거 없는 걸로 해주겠대. 그러니까 2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2년 어떻게 받은 거야? 면제받은 거야. 그래서 빵에서 나온 날을 기준으로 3년간 결격사유예요. 그런데 특별사면이 면제지 일반 사면은 면제가 아니야. 일반 사면 면제다 아니다. 일반 사면을 받게 되면은요, 일반 사면은 즉시 등록 결격을 면해. 언제? 즉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69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2번에 집행의 종료를 한번 보세요. 무기형의 경우에는요, 10년이요. 69페이지 꼭대기 집행의 종료 있죠? 양괄호 2번. 거기에 대째 줄. 무기형에 있어서는 얼마? 10년.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기간이야. 그 얘기는요, 이런 거야. 여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 받았어. 뭐 했어? 근데 빵에서 생활을 잘 하잖아. 우리나라 사형 집행을 안 해요. 선고만 하고 집행을 안 하거든. 그러면서 잘 있다 보면은 무기형으로 감형돼. 뭐라고? 무기형으로 감형돼. 그래 놓고 무기형으로 감형된 이 사람이 빵에서 한 10몇 년 있었는데 가석방 시켜주겠대. 뭘 시켜줘? 가석방 되잖아. 그럼 가석방 되면 남은 기간 동안 하냐? 남은 기간이 있어 없어? 무지개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무기형은 10년이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바깥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잘 살면 어떻게 된다? 집행이 종료되는 거야, 그때. 그리고 나서 또 몇 년간? 3년간 등록 결격이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무기형은 그래서 10년.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집행유예 특별사면은 저기 되는데 거기에 특별사면 옆에 쓰세요. 일반 사면 X. 일반 사면을 받게 되면은요, 일반 사면은 집행의 면제가 아니고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70페이지 4번을 보세요. 금고 이상형의 선고요. 이거 집행유예네요. 집행유예 줄치세요? 집행유예 줄치고,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집행유예는요, 유효기간만 끝나면 돼. 그 유효기간은요, 여러분들 2번 보세요. 1년에서 5년 기간이야. 유효기간은 몇 년에서 몇 년? 예, 그리고 거기다 쓰세요. 선고유예, 3번에 있네요. 선고유예는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야. 기소유예는 논할 필요도 없어. 기소유예는요, 검찰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빵에 빵이 아니라 재판받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할 필요도 없어. 그 다음 5번 보세요. 자, 5번에 1번 줄치세요. 자격 취소 3년. 됐어요? 그 다음에 줄치세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다음에 별표하고 줄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응시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험 못 보는 사람 누구? 부정행위자와 자격 취소된 자. 이 자격 취소는요, 얘는 시험 못 보는 사람 속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 결격 사유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2번. 자격정지,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줄치세요. 자격정지, 정지기간. 그 다음에 3번 줄치세요. 등록 취소된 3년. 두 번째 줄이에요. 등록 취소 3년이야. 됐어요?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 후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하세요. 1번 사망해산이야. 2번 결격사유야. 3번 기준미달이야. 뭐라고요? 기준미달.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는요, 자격정지하고 달라. 업무정지는요, 업무정지 먹고 폐업을 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 등록 결격이야. 업무정지 먹고 폐업을 했다. 남은 기간 동안 등록 결격이요. 그 다음 5번 별표하세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이야. 거기에 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줄쳐놓고 별표하세요. 그 다음에 사원, 임원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사유 발생 당시 거기에다 쓰세요. 처분 당시 X. 됐어요? 그 다음에 6번, 71페이지 6번 보세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300만 원. 됐어요? 됐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이야? 그런데 거기에 쓰세요. 양벌규정 제외. 뭘 제외요? 양벌규정 제외. 그 리을에 있네요. 리을. 양벌규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 리을이 아니라 디귿 줄치세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경합범의 경우 분리 선고 원칙이 있어요. 경합범의 경우 뭐요? 분리 선고 원칙. 그 다음 6번 아까 본 거요. 법인의 임사원이 결격사유면 처음부터 있으면 법인 등록해 못해? 못해. 그리고 중간에 생기면 절등치야. 다 몇 개월에 해서 하면 이게 고용인하고 차이점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따위로 하면 책에 줄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 알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제는 내가 이 수업을 포기했던 거야. 1월 달에는 이 수업을 포기했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 능력이 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책에다 줄 쳤어? 근데 그걸로 끝일 수는 없지. 예. 오늘은 제가 진도 여기까지만 목표로 한 거예요. 설명하겠습니다. 자, 결격사유가 의미가 저거였다면 개별 사유는 어떻게 되는가? 개별 결격사유는 첫째로 제한능력자가 결격사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언제까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얘는 뭐요? 한정후견인 종료심판. 얘는 성년후견인 종료심판이 있기 전까지가 결격사유야. 그래서 결격사유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파산 선고받은 자요. 언제까지? 복권되기 전까지. 근데 여기에서 구별해야 될 게 누구? 예? 개인 회생. 그리고 신이라 불리운 자. 얘들은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세 번째로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고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징역은, 그러니까 금고징역은 다른 범죄, 중개사법 말고 형법이나 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든지 뭐 민사집행법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법에 의해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해. 깜방 가면 결격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은 포함되는데 다른 범에 의한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왜? 금고도 징역도 다 뭐야? 빵에 가는 거야. 차이점 뭐라 그랬어요? 금고는 빵에 가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림처럼 앉아있다. 징역은 노동까지, 노역까지 한다. 그 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징역과 금고. 그 다음에 선고야. 그렇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은 선고를 뒤로 미룬 거야. 결격사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무조건 선고유예만 나오면 뒤에 어떤 단어가 호응한다 그랬어? 아니다야. 선고유예 받은 자 결격사유자다. OX. 공인중개사법 위반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자격이 취소된다. OX. 왜? 아니다야. 선고유예만 나오면. 여러분들 그 뜻이야. 선고. 그래서 선고를 받아가지고 집행이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3년간 등록 결격이고, 집행에 면제를 받으면 면제일로부터 3년간 등록 결격이고, 집행 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 기간, 여기는 3년 더 하는 거 안 더 하는 거요? 유예 기간 동안 등록 결격이라는 거요. 그래서 집행의 종료에는 가석방과 만기석방이 다 포함된다. 그래서 가석방, 만기석방. 근데 가석방은 출소일이라 해서 자녀 형기 끝나야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집행의 면제에는 특별사면, 형 시효의 완성, 이런 거야. 그런데 일반 사면은 이게 아니라 선고를 없애줘. 뭘 없애줘? 선고를 없애지니까 결격사유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선고가 없어져 버리니까 결격사유가 끝나는 거야. 특별사면은 선고를 없애준 거야, 집행 남은 걸 면제해 준 거야.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격사유가 아니야. 그 다음에 형시효의 완성이지 공소시효 완성 아니야.
공소시효는 붙잡힌 적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형시효는 붙잡혀가지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여차 차일피일 뭐 저 하다가 집행이 안 됐던 게 그게 형시효의 완성이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지 여긴 3년 더하면 틀려.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자다 해서 여러분들 여기요 우리가 한번 이거 4개가 좀 구별되고 얘가 또 구별돼야 돼요. 한번 구별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요. 자,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받았어요.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함 이런 판결을 받았고요. B라는 사람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선고함 이런 판결을 받았어. 자, 1번 얘기는 뭐냐면요, 얘 A와 B는요 둘 다 뭐냐, 징역 1년짜리 범죄야. 죄형 법정주의야. 뭐 법정주의? 그 사람이 지은 죄와 그 사람이 받는 벌, 이거는 법에 정해 있어가지고 죄와 형이 또 어때야 되냐면 법의 형평에 맞아야 돼. 그런데 지은 죄만 갖고 보면 다 얘 1년짜리야. 가서 빵에 가서 몇 년 살아야 돼? 그런데 노부모 모시고 눈물로 뉘우치고 심성이 고운데 우발적이었고 뭐 이런 사유 때문에 너 선고 내리는 걸 미뤄주겠대. 근데 여기는 몇 년간 미룬다는 얘기를 안 해요. 법에 써 있어. 선고유예 기간은 무조건 2년이야. 그러니까 몇 년간 미뤄준다? 그럼 일단 선고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아니야. 선고를 받아야 결격사유인데 선고를 안 받으니까 결격사유가 아니거든. 근데 2년 동안 죄 안 짓고 잘 지내면 2년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때 선고 내리겠다는 거야? 그때 그냥 없는 걸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격사유 처음부터 끝까지 없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B를 보세요. 네가 지은데 징역 1년이었거든. 근데 너 눈물로 뉘우치고 정말 미성년자고 뭐하고 해가지고 1년을 선고한 거야. 봐, 1년에 선고를 하고 플러스해서 더해가지고 집행유예 2년도 같이 선고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선고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징역 1년 선고함, 그거에 합쳐서 집행유예 2년 선고. 네가 지금 이제 징역 1년이니까 1년짜리 선고를 하는데 땅에 가서 사는 그 집행을 2년간 미뤄. 집행유예는 몇 년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왜? 법의 1년에서 5년 범위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판사가 법관이 스스로 선고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집행유예 몇 년 선고했어? 그러니까 2년 동안 죄 안 짓고 잘 살면 어떻다?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일단 선고 받았어, 안 받았어? 선고를 받았다는 거야.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출발했다는 거야. 그런데 2년 동안 죄 안 짓고 잘 살았어. 그럼 2년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2년 뒤에 집행을 면제해 주겠다, 아니면 내렸던 선고를 지워주겠다? 아니야. 집행을 면제해 준다면 또 3년을 살아야지. 자, 봐. 선고유예는요, 선고받은 적 없어. 그러니까 끝에 가서도 어때? 그냥 없는 거야. 처음부터 없었고. 얘는 선고받았어. 그런데 2년 지났어?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끝나게 되면 그 집행 2년 선고한 걸 1년 선고한 걸 면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 내렸던 선고를 실효시켜 주겠다야. 선고의 효력을 실효시켜 주겠다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유예기간 동안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가석방, 만기석방, 특별사면, 뭐 일반사면, 요거 한번 구별해 볼게요. 자, A, B, C, D 4명이 다 5년형을 선고받았어. 몇 년? A, 만기석방 됐어요. 여기 가석방 됐어요.
여기는 특별 사면 받았어요. 여긴 일반 사면 받았는데 얘네 3명이 다 3년 살았댔어. 그리고 4명이 동시에 오늘 출소했어. 두부 한 모 사가지고 넷이서 나눠 먹었어. 출소 동기야. 자, A는 출소일 현재. 앞으로 몇 년간 등록 결정? 3년. 왜? 출소일 그날 끝났다는 거요. 자, 얘는 일단 2년을 바깥 세상에서 마저 채워야 돼. 왜?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3년밖에 안 살았거든. 그리고 또 몇 년? 이렇게 된다는 거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2년을 어떻게 됐어? 면제 받았어. 그러니까 몇 년간? 얘는 일반 사면은요, 여기 보세요. 집행을 면제해 준 게 아니라 선고를 없애 준 거라니까. 선고가 없어졌으니 그날로 어떻게 되겠어? 즉시 등록 결격을 면한다는 거예요. 자,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특별 사면은 왜 특별자가 붙냐면 이거 너만 특별히 용서해 준다는 거야. 왜 너만 특별히 용서해 줘? 깜빵 안에서 너가 아주 모범수로 아주 훌륭하게 잘 살아서 광복절이고 해가지고 광복절 특사 그거 해준다는 거야. 근데 일반 사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만이 아니라 그 죄 저지른 사람 전원 다 내보내주는 거야. 왜 그 죄 지은 사람 전원 다 내보내줄까요? 네? 법적 개념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것이 옛날엔 큰 죄였어. 수류탄 던지고, 수류탄 아니죠. 화염병 던지고 수류탄 던지고 큰일 나지. 예. 화염병 던지고 아주 큰 죄였어. 그래가지고 그때 잡혀 들어갔는데 그거 걔네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야. 납득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죄 저지른 애도 한꺼번에 다 놔보내는 거야. 그 얘기는 그게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야. 그 법에 대한 의식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선고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사면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범죄자를 용서해줘. 일반 사면은 범죄를 용서해줘. 그 범죄 자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면 받게 되면 결격사유다 아니다. 제발 틀릴 거예요 안 틀릴 거예요? 이거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야 되게 쉬운 얘기야? 예? 어렵다는 사람은 좀 갔다 와. 갔다 오면 그냥 눈에 들어와. 자, 여러분들 중개사법 위반자는요, 이 3가지예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얘네들은 몇 년간? 다 3년이야. 여러분들 여기도 3년, 여기도 3년, 여기도 3년, 3년이야. 네, 중개사법 위반. 자격이 취소된 자 몇 년? 등록이 취소된 자 몇 년? 벌금형 선고? 아니야. 얼마 이상? 그래서 벌 3년이라는 거예요. 일단요, 여러분들 자격 취소 얘는 모두 못해?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모두 못해? 원래 결격 사유는 공인중개사와 저기 노란 것이 뭐라고 적혀 있어? 무관하다야. 그러나 자격 취소만큼은 한마디로 공인중개사, 개소보 다 못해. 다 몇 년씩? 그래요. 왜? 시험 못 본다에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도 있어. 즉 얘만큼은 양다리 걸치고 있어. 시험 못 본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기에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자 여기에도 들어있다. 양쪽에 다 들어있어서 시험도 못 보고 일도 할 수 없다. 그거요. 그 다음 등록이 취소된 자 3년간 등록 결격인데 여기에는 특례가 있고요. 예외가 있어요. 특례는 뭐냐? 폐업전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 뭐로? 폐업전 잘못으로 등록이 취소됐을 시에는 놀았던 기간 빼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못을 저질렀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폐업을 했다가요, 여기서 재등록을 했어요. 근데 잘못이 여기서 발견돼서 여기서 등록이 취소됐어. 그 원래 등록 취소되면 몇 년? 3년인데 이게 억울하다는 거야. 여기서 미리 발견돼가지고 여기서 등록이 취소됐으면, 여기서 3년이면 요거하고 요거 어떻게 놀아? 겹쳐서 놀걸. 그죠? 재수없게 뒤에서 이게 발견돼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놀았는데 또 놀아야 돼. 형평에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폐업전 사유로 등록 취소된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주고, 만약에 요 기간이 3년을 초과했을 시에는 지지난주에 수업했던,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지위승계라 해서 그 중에 위반행위의 등계, 원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은 계속 승계되는데 단 폐업기간이 3년 초과 시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그렇게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3년에서 폐업기간 빼줘. 언제나 아니면은 폐업전 사유로 등록 취소시야. 그게 특례예요. 원래는 등록 취소 3년인데 폐업전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었을 시에는 3년에서 뭐만큼 빼준다? 그래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 등록 취소 처분을 아예,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그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이거요. 사망, 해산하고 미결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망 해산은요, 우리가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 하면서도 저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 그랬죠. 사망 해산 자체는 절대적 등록 취소야. 그러면 여기 등록 취소되면 3년간 등록 결격인데 사망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됐어. 그래서 3년 뒤에 무덤에서 일어나? 무덤에서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미는 뭐냐면요, 등록 요건 미달이야. 등록 요건 미달. 그래서 우리가 임등주 할 때 미소유공 했잖아. 주로 뭐야? 사무소 없다야. 처음엔 사무소 있었어. 그래서 등록시켜줬거든? 우리 아까 봤잖아.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소 확보인데 처음엔 사무소가 있어가지고 등록을 시켜줬는데 중간에 임대료 못 내도 쫓겨났어. 사무소가 없어졌어. 그 바람에 등록이 취소됐어요. 등록 요건 미달로 등록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됐으니까 3년간 중개업 못해야 돼. 아무 때건 사무소 구에서 나타나면 시켜줘야 돼. 그래서 얘는 아예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결은 뭐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등록 취소시. 여기 보십시오. 결격 사유는 그 자체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추후에 등록 후에 개업공인중개사 이것이면은 절등치래매. 그러니까 등록 전에는 괜찮았는데 등록 후에 결격 사유가 생겼어. 그럼 뭐다? 등록 후에 생기면 절등치 아니야. 빨리 찾아가야죠. 어디야 위치가. 이쪽에 있었네. 여태 저거 안 나왔어요? 칠판을 내가 너무 넓게 쓰나요? 예, 어쨌든 등록 후에 결격 사유가 생겼어. 뭐 후에? 예, 그렇게 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사 사유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등록 취소 사유가 이게 결격 사유라면 여러분들 결격 사유는 그 자체로 다 기간이 존재해. 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 미성년자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종료심판 받을 때까지, 파산된 사람은 복권되기 전까지라는 나름대로 뭐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처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피한정 후견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한정 후견인 심판을 받은 거죠. 됐어요? 그 바람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등록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돼? 여기서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럼 원래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3년 지났어요. 몇 년? 그런데 아직도 오락가락해. 그러면 등록시켜줘, 못 시켜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격사유에 정한 그 기간이 중요한 거지, 이 등록 취소 3년은 여기서 볼 필요가. 그런데 여기서 의사 능력을 회복해서 여기에서 종료 심판을 받았어. 그러면 등록 취소됐으니까 3년 채워야 돼. 이제는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여기서 등록할 수 있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 처음엔 멀쩡했어. 근데 여기서 파산했어. 자, 그래서 등록 후에 결격이면은 어떻게 돼? 절등치 아니야. 여기서 등록이 취소됐어. 3년 지났어. 아직도 파산 상태야. 등록해 못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복권됐어. 그러면 등록 취소되니까 3년 채워야 돼. 복권됐으니까 이제는 요거 보지 않고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들 한정,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도 등록 취소됐다 할지라도 등록 취소 3년이 중요해. 여기도 정한 기간이 중요해. 여기도 종료심판 받으면이야. 파산자도 복권되면은 결격사유를 면하는 것이지 등록 취소 3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에서 징역 10년 받고 땅에 갔어. 어디 갔어? 그 바람에 여기서 등록이 취소됐어. 3년 지났어. 이 친구는 아직 어디에 있어? 3년 지났으니까 빵에서 개덜 등록하고, 3년 지났으니까 그 빵에서 저기, 야, 201호 수감자 너 205호랑 방 바꿀래? 뭐 거기서 그런 거 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몇 년간? 10년 지나서 집행이 종료되고, 그리고 또 몇 년? 네, 여기 있죠. 이걸 논하는 거지,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똑같고, 저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다 자격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저기 보세요. 등록 후에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이 결격사유면 절등치야. 그 바람에 여기서 등록이 취소됐어. 근데 자격 취소의 경우는 자격 취소일로부터 3년이래. 근데 등록 취소의 경우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래. 결격사유 기간은 1번, 2번 어떤 거냐는 거예요.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라고 하는 사람 틀린 거야? 결격사유야, 이게.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됐을 시에는 뭐에 의해서 결정한다? 개별 결격 기간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결정되는 거지. 절대로 등록 취소 3년 안 본다는 거야.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격이 취소되어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간 등록 결격이다. 자격 취소일로부터 3년간 등록 결격이다. 천재네. 다시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3년간 등록 결격이다.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간 등록 결격이다. 벌금형 선고 정답이요.
여기에 있는 결격 사유로 말미암아 등록 취소 시에는 어떻다? 결격 사유에 의한 것에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지 등록 취소 안 봐. 이거 아니고 이런 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 양도되어 했어. 등록증 양도되어 이게 걸려가지고 여기서 등록이 취소됐어. 그러면 양도되어 한 날로부터 3년이야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야. 이때는 등록 취소 3년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 금지행위를 저질러서 그 바람에 등록이 취소됐어. 그럼 어느 날로부터? 그럼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인 거예요. 이런 데는 진짜 없어. 그런데 이거 그렇게 어려워? 이거 저거 이런 걸로 등록 취소 시에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 등록 결격 아니야. 됐어요? 그게 여기 얘기요. 그다음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200만 원 받았어. 결격 사유 아니야. 아닌 거야. 얼마 넘었을 때. 그런데 다른 법 위반이면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어. 결격 사유 아니야. 다른 법은 벌금형 선고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야. 이 법 그러면서 얼마 이상? 300만 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 경합범의 경우 분리선고하라는 거예요. 무슨 선고? 자, 경합범은 어떻게 선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형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자, 민사집행법 중개사법 두 개를 동시에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 이때는 이걸 합산하여 선고하도록 돼 있어. 원래가. 그래서 어때? 600만 원 벌금 이렇게 합산해서 선고하면 이거 300만 원 이상 여기에 해당하니까 결격 사유야? 아니면 다른 법이 있으니까 이거 결격 사유 아니야. 그래서 결격 사유인지 아닌지 모르지. 그래도 이렇게 분리선고하라는 거야. 민사집행법 위반 400, 중개사법 위반 200. 그럼 결격 사유. 얘 200, 얘 400 이렇게 되면 그래서 분리선고하라는 거예요. 경합범의 경우 어떻다?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요 얘기가 들어있고, 양벌 규정은 뭐였냐면 고용인이 잘못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 받은 거야. 누가 잘못해서?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300만 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지 잘못이야? 고용인 때문이야? 그래서 결격 사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까 출처놨던 거야. 그래서 그럼 이게 끝이냐? 5번도 있어. 몇 번? 5번은 특수형이에요. 개업공이 업무정지 먹고 폐업을 했듯이 잔여기간 동안 등록 결격으로 잔여기간 동안에는 등록한다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소속공이 자격정지를 먹으면 그 기간 동안 등록 결격으로 소속공은 자격정지 기간 동안 일할 수 없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여러분들 개업공은 업무정지 먹기만 하면 결격사유 아니요. 일은 못할 망정 결격사유 자체는 아니야. 업무정지 먹고 뭐 했을 때? 폐업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 안 된다. 그 뜻이고, 소속은 무조건 자격정지 먹으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든 아니면 고용되어 있든 무조건 어때?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야.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야. 그 다음에 임사원이야. 고용인 아니야. 그 기간 동안 등록 결격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법인이 여기서 잘못을 저질렀어.
그 바람에 여기서 업무정지 먹었어. 근데 잘못 저지를 때 법인의 임사원이 누구였냐? A하고 B하고 C하고 3명 있었어. 근데 이때 임사원은 누구냐? A하고 B하고 D하고 E하고 이렇게 있어. 네? 이럴 적에 잘못 저지를 당시 업무정지 처분 당시, 이게 업무정지 기간이야. 그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A, B, C다, D, E다. 예? A, B, C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의사결정해가지고 잘못 저지를 때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D와 E는 잘못 저지를 때 있었어, 없었어?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당시,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여러분들 D와 E는 요때 고용된 걸까요? 요때 들어온 걸까요? 요 안에서 들어왔을까? 여기로 들어온 거지. 그리고 C는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빠져나간 거지. 근데 C가 다른 데서 개업공이야. 그러면 C는 요 기간 동안 일한다 못한다? A와 B도 일 못하고 C도 못한다는 거야. 근데 D와 E는 여기서 일 못해. 왜? 법인이 업무정지 먹었으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는 법인이 업무정지 먹었으니까 여기서 못하죠. 법인이 일 못하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사표 쓰고 나가서 사무소 개설 등록해가지고 일할 수 있다 없다? 요 기간 동안 할 수? 그 뜻인 거야. 여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당시 하면 틀려. 업무정지 뭐요?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한 거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의 임사원이 등록 결격이면 법인은 뭐야? 절등치. 근데 고용인이 등록 결격이면 단 둘 다 몇 개월로 해서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여러분들 결격 사유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제 말이 들리나 한번 보세요. 시간은 많이 갔어요. 들리길 바랍니다. 결격 사유가 의미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전부터 결격 사유가 있다면 등록 안 시켜줘요. 법인의 경우는 그래서 법인 자체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지만 임사원조차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도 법인 결격 사유는 소극적 등록 요건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 처음에 결격 사유가 없었어요. 추후에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임사원이 결격 사유일 적에 그 법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단 임사원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하면 그러면 등록 취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고용인이 결격 사유 있으면 고용인 빨리 해고해야 돼요. 고용관계를 빨리 종료해야 됩니다. 고용관계 2개월 내에 종료하지 못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다? 업무정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지는 의미는 뭐냐? 개업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보조원도 법인의 임사원도 분사무소 책임자도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결격사유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부정행위자와 자격 취소된 자. 그러나 자격 취소는 여기 시험 볼 수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있어서 자격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3년간 시험도 못 보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결격 사유를 봤어요. 첫째로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종료 심판이 있기까지 성인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파산 선고받은 자 복권되기 전까지 등록 결격, 복권되게 되면 등록 결격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범죄자들이요. 근데 벌금형 선고받은 자는 아니야.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자로, 선고받은 자기 때문에 선고로 결격사유는 출발해요. 그래서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이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의 면제를 받으면 면제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야.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그래서 달라요. 선고유예 받으면 아예 결격 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라는 거예요. 집행의 종료에는 만기석방만 우리가 종료로 생각하는데, 가석방도 종료로, 또 가석방은 출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형기를 마저 마친 다음에 종료로 보고 그 다음에 3년이라는 거예요. 집행의 면제에는 특별사면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일반 사면은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지 집행을 면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즉시 결격사유를 면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형시효의 완성과 공소시효의 완성은 다른 걸로, 공소시효는 붙잡힌 적도 없어. 결격사유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뭐 드라마 거기에 보면 공소시효가 완성돼가지고 뭐 안 된다고, 그거 뭐 있잖아, 일요일날 뭐 하는 거. 우리 마누라가 뭔 드라마든 끝날 때 되면 꼭 봐. 처음에는 안 보다가 일요일날 뭐 하는 거 있죠? 거기에 최수영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범죄자가 걔가 공소시효, 걔는 완성돼가지고 안 들어간다며. 그러고 나오잖아. 붙잡힌 적 있었어, 없었어? 빵에 간 적 있어, 없어? 전혀 아니라는 거야, 결격사유. 그건 공소시효예요.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 얼마? 300. 그런데 여기에 다른 법과 경합범 일적에는 어떻게? 분리 선고하고 양벌 규정에 의한 경우는 벌금 1,000만 원 아니라 얼마라도 결격 사유 아니야. 그거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등록이 취소된 자 3년인데 단 폐업전 사유로 등록 취소 시에는 3년에서 뭐만큼 빼? 그거고요. 그 다음 사망해산이라든지, 그 다음 등록요건 미달로 말미암아 등록 취소 시에는 아예 결격 사유가 아니고, 그 다음 이러한 결격 사유들로 말미암아 등록이 취소됐을 시에는 등록 취소 3년으로 결격 사유 기간을 논한다. 결격 사유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는 여기 있는 이 기간에 의한다. 그거에 의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아주 특수한 절등치가 아니에요. 짧은 기간 동안에 등록 결격, 개업공이 업무정지 먹고 폐업을 했다 할지라도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그 다음 소속이 자격정지 먹으면 그 기간 동안 등록 결격이야. 그러니까 일 못한다. 근데 법인의 경우는, 법인이 업무정지 먹으면 법인은 멀쩡한 거야. 업무정지 기간일 뿐이야.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 당시, 사유 발생 당시, 그죠, 임사원이 그 기간 동안 등록 결격이라는 거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했던 걸로 몇 번을 읊었어? 2번을 읊었어요. 책까지 하면 3번이에요. 한 번 더 읊을 거야. 왜? 머릿속에 완전 뇌리에 박히길 바래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나눠준 거 있죠? 집에 가서 풀면은 그게 안 풀릴 거요. 풀면 안 풀릴 거야. 그래도 한 번 더 해. 자, 정리합니다.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지닌 의미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될 수 없다야. 그러나 결격사유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별도로 있어. 부정행위자, 그리고 자격 취소된 자. 근데 자격 취소된 자는 여기도 있어. 그래서 자격 취소된 자는 3년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노릇할 수 없어. 아주 독특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자, 결격사유. 첫째로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 종료심판 또는 성년 이를 때까지. 그 다음 파산자, 언제까지? 복권되기 전까지. 그 다음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은 자, 집행이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집행의 면제를 받으면 면제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으면, 가석방은 종료다 면제다. 가석방은 종료다 면제다. 그래서 자녀 형기 플러스 3년이야. 특별사면은 면제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기간 동안 3년간 등록 결격이야. 그리고 일반 사면은 면제다, 선고의 효력을 없앴다.
그래서 없어진다. 그 다음에 선고유예는 선고받았다 아니다? 등록 결격 아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선고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 출발해. 유예기간 동안 등록 결격이라는 거요. 됐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자격 취소된 자 3년, 등록 취소된 자 3년, 그 다음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자 3년. 그거요. 단 등록 취소가 폐업된 사유로 등록 취소 시에는 3년에서 폐업기간 뺀다. 그리고 사망 예산, 그 다음 등록 요건 미달로 등록 취소 시에는 결격 사유 자체가 아니므로 언제라도 등록할 수 있고, 그 다음 결격 사유로 말미암아 등록 취소 시에는, 그때는 결격 사유 기간에 의한다.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다. 그거다라는 거요. 그 다음 특수한 형태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먹고 폐업을 했다. 나머지 기간 동안 등록 결격이다. 소속이 자격정지 먹었다. 그 기간 동안 등록 결격이다.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 당시, 사유 발생 당시, 사발 당시다. 임사원이 그 기간 동안 등록 결격이다. 이것이 여러분들 결격사유 본 것으로 1시간 반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다뤘어요. 자, 여러분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얘기하세요. 와, 너는 꼭 붙을 거야. 예, 여러분들 어려운 수업 오늘 정말 어려운 거 했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쉬울 거야.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끝내겠습니다.